아스톤빌라와 파리 생제르맹의 경기가 치열한 접전 끝에 아스톤빌라의 3대2로 승리로 끝났고 파리 생제르맹이 총합 스코어 4대5 정말 아슬아슬하게 4강 진출에 파리 생제르맹이 성공을 했습니다. 이 아스톤빌라가 오늘 경기는 1차전에서 3대1로 패배를 했기 때문에 홈에서 정말 강력한 전방 압박을 했던 경기였거든요. 이 게임 플랜 자체가 그냥 두말할 것 없이 달려드는 형태였어요. 어떤 식이었냐? 파리 생제르맹은 3백을 보통 만들잖아요. 하키미가 올라가면서 흐비차가 약간 들어오고 이때 파초, 마르키뇨스, 멘데스 이렇게 3백이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아스톤빌라는 맥긴, 로저스, 레시포드 3명이 달라붙고요. 미드필더에서 3명 달라붙습니다. 그 다음에 바르콜라에게 캐시, 덴벨레에게 콘사, 토레스가 흐비차, 그리고 하키미를 디뉴가 막아요. 완전히 1대1로 딱 달라붙어서 앞쪽에서 눌러주는 수비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경기는 기본적으로 빌라가 홈이고 두 골 차를 극복해야 되니까 뒷공간을 생각하지 않고 앞쪽에서부터 강렬하게 달려드는 그 압박을 했었죠. 그런데 파리 생제르맹이 전반전에 30분이 지나기 전에 두 골을 넣었습니다. 빌라가 달려나오다 보니까 파리 생제르맹의 가장 큰 장점 뒷공간에 대한 덴벨레, 흐비차, 바르콜라 이 빠른 선수가 있다는 거 이게 정말 큰 힘이 됐었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파리 생제르맹이 최근에 이 엘리케 감독이 여러 가지 실험을 하면서 지난 시즌부터 노렸었던 패턴이 있습니다. 이렇게 3백을 만들다가 순간적으로 파비안 루이스가 미드필더지만 3백으로 내려와요. 내려오면서 미드필더를 끌어당깁니다. 대신에 멘데스가 가운데로 올라가요. 근데 요 싸움에서 멘데스가 올라가 버리니까 로저스 같은 경우는 공격수니까 멘데스를 어디까지 따라가야 되느냐 여기서 고민이 생깁니다. 그래서 요 멘데스를 활용한 탈압박 이게 사실은 리그왕에서도 그렇고 파리 생제르맹이 매우 자주 하는 탈압박이거든요. 저게 전반전에 파리 생제르맹이 통했었죠. 이제 이 장면 보면 확실히 파리 생제르맹이 3백을 만들어놨어요. 마르키뇨스, 파초, 그리고 왼쪽에 멘데스죠. 그리고 이 3명의 선수를 향해서 아스톤빌라의 3톱이 달려듭니다. 그리고 미드필더 라인에서도 한 명씩 붙고요. 모든 선수를 한 명씩 붙잡는 이런 형태였어요. 그리고 이렇게 안쪽으로 패스가 들어오면 아스톤빌라는 정말 과감하게 달려들면서 볼을 빼앗는 그러면서 이제 볼을 가져오는 형태였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본인들이 하프라인 부근에서 달려들면서 앞쪽에서 볼을 뺏겠다. 이게 아스톤빌라의 전략이었죠. 1대1 마크맨을 두면서. 그런데 이제 요 장면이 나옵니다. 이게 이제 첫 번째 골 장면인데 레시포드가 볼을 뺏겼어요. 공격을 하다가. 그리고 뺏기자마자 아스톤빌라 선수들은 달려들기 시작합니다. 근데 이 달려들 때도 사실 레시포드가 왼쪽에서 공격을 할 때 오른쪽 풀백인 캐시가 공격으로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만큼 아스톤빌라는 정말 공격적이거든요. 근데 요때 바르콜라가 살짝 뒤로 빠져 있습니다. 이미 레시포드가 공격을 하는 순간 캐시가 풀백인데 올라가니까 캐시가 올라가는 순간 바르콜라는 너무 수비에 가담하지 않고 역습을 노리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레시포드가 볼을 뺏기는 순간 바르콜라에게 넓은 공간이 나는 거죠. 그리고 반대편으로 넘어오는 패턴도 너무나 자연스럽습니다. 뺏자마자 멘데스가 측면으로 달려나가고요. 바르콜라가 또 측면으로 달려나가요. 그리고 이때 바르콜라가 뛰어나갈 때 캐시가 내려오긴 하는데 바르콜라를 따라잡기가 좀 힘든 상황이잖아요. 높이 올라와서. 그래서 반대편으로 넘어갈 때 멘데스, 바르콜라. 파리 생제르맹이 역습을 할 때 이렇게 오른쪽에서 뺏으면 반대편 바르콜라, 왼쪽에서 뺏으면 반대편에 하킴이라던가 흐비차. 방향 전환도 굉장히 수월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요 다음 장면 보면 그냥 단순하게 바르콜라가 뛰어나가는 요 공간으로 멘데스가 찔러줍니다. 근데 여기서 캐시가 못 내려오면 아무래도 달려나가는 선수가 콘사였어요. 근데 콘사가 바르콜라의 스피드를 잡기가 아무래도 바르콜라가 워낙에 빠르다 보니까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때 바르콜라가 뛰어들어가는 것에 더해서 반대편에는 하키미 그리고 중앙에 덴벨레가 뛰어들어가죠. 근데 여기서 일단 콘사가 바르콜라를 따라잡기도 힘들고 파우토레스가 덴벨레를 따라잡기도 힘들어요. 이 두 자리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 다음 장면을 보면 바르콜라가 직선적으로 밀고 들어갈 때 일단 캐시가 내려오고 콘사가 내려오는데 바르콜라의 스피드 못 따라잡았습니다. 그리고 중앙에서는 파우토레스가 내려오고 있는데 덴벨레가 어느샌가 이 반대편으로 뛰는데 덴벨레의 스피드를 따라잡기가 되게 힘들죠. 그래서 바르콜라가 측면을 무너뜨린 다음에 덴벨레 쪽으로 근데 중앙에서 바르콜라랑 덴벨레 스피드를 모두 못 따라가니까 이 공간을 그냥 내주게 되고 이때 뒤에 있었던 에밀리아노 마르티네스가 달려나와서 이 크로스를 끊어내야 되는 상황이 나옵니다.
근데 끊어낼 때 가까스로 이제 나와서 끊어내다 보니까 이 크로스가 손에 맞고 떨어졌어요. 근데 그 순간 달려 들어오던 하키미의 이런 침투를 순간적으로 디뉴가 놓쳤죠. 그러면서 하키미의 득점. 그러니까 이 장면만 봐도 얼마나 파리 생제르맹이 빼앗아 내기만 하면 바르콜라, 덴벨레, 하키미 이 스피드 한 방으로 뒷공간을 무너뜨릴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준 장면이었고, 두 번째 골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장면 보세요. 아스톤 빌라가 앞쪽에서 사실 굉장히 또 1대1 압박을 강하게 거는 장면이에요. 완전 1대1 압박이죠. 근데 여기서 재밌는 거, 파비안 루이스가 내려옵니다. 그러면서 본인에게 붙어있는 미드필더를 끌어당겨요. 그리고 오히려 아까 말씀드렸던 3백이 원래는 멘데스, 파초, 마르키뉴스 이렇게 3백이잖아요. 그런데 멘데스가 파비안 루이스가 내려가는 걸 보고 본인은 가운데로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일단은 탈압박이 만들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멘데스가 가운데로 들어갈 때 아스톤 빌라는 맥기니, 마르키뉴스, 레시포드가 파초, 그리고 로저스가 멘데스였거든요. 근데 멘데스를 내려와서 막는다는 걸 로저스가 아무래도 공격수다 보니까 엄청 적극적으로 완전히 후방까지 내려오긴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 다음 장면을 보면 파리 생제르맹이 뒤로 볼을 돌릴 때 멘데스가 전방으로 뛰기 시작합니다. 근데 로저스가 순간적으로 멘데스를 놓쳐요. 그리고 백패스가 됐을 때 그러니까 파리 생제르맹이 운이 좋았던 건 뭐냐면 볼을 여기서 뒤로 돌렸다가 1대1로 완전히 그냥 달라붙잖아요. 달라붙는 상황인데 여기서 볼을 뺏길 뻔합니다. 사실 볼을 돌리다가 뺏길 뻔한 볼을 가까스로 마르키뉴스가 걷어내요. 근데 걷어내면 그 순간 아스톤 빌라가 이렇게 올라와 있기 때문에 역습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다른 각도로 보면 멘데스가 슬금슬금 올라와서 파비안 루이스가 내려와 있으니까 가운데로 본인이 들어와 있어요. 근데 로저스가 아무래도 이 멘데스의 움직임을 순간적으로 놓쳤죠. 로저스는 위쪽에서 앞쪽으로 그냥 달려가 있거든요. 공격 지역으로.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멘데스가 자유로운 상태가 된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도 파리 생제르맹이 볼을 빼앗아 나올 때 흐비차가 전방에 있다가 내려옵니다. 그러면서 본인에게 붙어있는 수비수 끌어당겨요. 그리고 흐비차가 수비를 끌어당기는 순간 하키미가 이 공간으로 올라갑니다. 이 준비가 파리 생제르맹이 잘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장면에서 흐비차가 내려와서 볼을 받아주고 이때 하키미가 뒤로 뛰어 올라가는데 흐비차를 따라가던 수비수가 공간을 비워두니까 여기서 흐비차가 볼을 받아서 떨어뜨려준 볼을 하키미에게 요 이제 단순한 패턴 한 방으로 하키미가 뒷공간을 완전히 허물죠. 그러면서 로저스의 압박을 피해서 올라온 멘데스, 그리고 뛰어 올라오는 하키미, 흐비차가 만들어준 공간으로 올라온 하키미, 좌우 측면에 바르콜라와 덴벨레. 아주 멋진 역습 장면이죠.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 가운데로 들어오면서 하키미, 멘데스, 덴벨레, 바르콜라가 모두 달려가는 건데 수비가 순간적으로 아스톤 빌라는 2명밖에 안 돼요. 하키미를 막던 디뉴가 하키미를 놓쳤고 멘데스를 막아야 되는 로저스가 멘데스와 아주 멀어져 있어요. 이게 이제 1대1 압박의 단점이죠. 1대1 압박은 저렇게 나의 마크맨을 놓치는 순간 나의 부담감을 다른 선수가 져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하키미랑 멘데스를 놓치는 순간 앞쪽에서 4대2의 상황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덴벨레에게 패스. 덴벨레가 볼을 잡을 때 하키미가 안쪽으로 들어가니까 수비수들이 하키미를 향해서 뒷걸음질 칠 때 멘데스에게 공간이 나고 이 공간으로 덴벨레의 패스. 그러면서 편안하게 멘데스가 덴벨레의 패스를 잡아서 득점. 두 골 모두가 파리 생제르맹은 풀백들한테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풀백들이 멘데스와 하키미 두 명의 선수가 얼마나 공격을 할 때 빨리 올라가서 공격 가담도 해주고, 그리고 이렇게 득점이 나온다는 것은 하키미와 멘데스가 뛰어 들어갈 때 앞쪽에 있는 덴벨레, 흐비차 이런 선수들은 내려와 주면서 또 공간을 만들어주는 이런 체계적인 역습이 매우 잘 이루어졌던 파리 생제르맹이었다. 그래서 30분까지만 해도 확실히 원정에서 파리 생제르맹이 2골이나 넣었고, 그리고 이제 홈에서 2골 차이로 이미 이겼으니까 사실 4골 차이가 된 거거든요. 이거는 거의 뭐 끝났다고 봤는데 아스톤 빌라가 안 멈췄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역습을 당해서 2골을 먹히면 약간 위축되거나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아스톤 빌라가 오늘 잘했던 건 위축되지 않았다는 거. 이게 참 큰 특징이었죠. 그래서 오늘 경기 보면 파리 생제르맹이 빌드업을 할 때 그냥 이 아스톤 빌라는 막 달려들어요. 계속. 그 달려들 때 재밌는 점이 뭐냐?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르콜라, 덴벨레, 흐비차, 하키미 어쩔 때는 멘데스까지 올라가니까 스피드가 너무 빠르거든요. 그런데 아스톤 빌라가 오늘 거의 하프라인을 수비수들이 밟고 있습니다. 달려들면서. 그러니까 달려 나오는 수비래요. 앞쪽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 파리 생제르맹이 앞쪽에 있는 선수들이 뒤로 뛰어 들어갈 때 아스톤 빌라 선수들은 막 달려 나오는 거예요. 오프사이드 라인 만들려고.
그러니까 파리 생제르맹의 선수들이 볼을 잡았을 때 뒷공간으로 패스를 보내주려고 하는데 계속 앞쪽에서 견제를 해주면서 패스를 불편하게 만들고 패스 템포가 한 번이라도 늦어지면, 그러니까 달려 들어갈 때 덴벨레가 뛰어 들어가는 공간으로 주면은 끝나는 건데 이 패스를 압박이 거세니까 한 템포 놓치는 순간, 늦어지는 순간 덴벨레는 뛰어나가는데 아스톤 빌라의 수비수들은 올라오는 거죠. 오프사이드 라인을 완전히 걸어버립니다. 그래서 파리 생제르맹이 뒤에서 못 나오는 형태가 돼요. 요게 이제 포인트였죠. 분명히 덴벨레, 바르콜라 이런 스피드가 정말 위협적이지만 아예 그 공간으로 패스를 못 넣어주면 파리 생제르맹이 뒤에서 볼을 소유하는 시간이 길어지고, 그러면 앞쪽에서 압박을 둘러싸서 빼앗겠다. 그리고 여기서 이 빼앗는 게 되기 시작하면 덴벨레나 바르콜라, 흐비차가 어쩔 수 없이 달려나가는 형태로 받는 게 아니라 내려오면서 볼을 받죠. 이렇게 내려오면서 볼을 받으면 오히려 아스톤 빌라가 계속 달려드는 수비라니까 이 달려드는 수비를 할 수 있는 구도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제 아스톤 빌라가 파리 생제르맹을 상대로 역전을 만들어낼 뻔했던 아주 이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였습니다. 이 장면 보면 파리 생제르맹이 아까랑 똑같이 순간적으로 이제 3백 만들어 놓고 앞쪽에 뭐 멘데스, 바르콜라, 파비안 루이스, 덴벨레, 흐비차, 하키미 뒷공간으로 막 뛰고 있어요. 이 장면도 이제 재밌는 건 비티냐가 내려올 때 멘데스가 이제 올라가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앞쪽에서 공격수들이 달려나가고 있는데 이때 아스톤 빌라 선수들은 수비 라인을 순간적으로 끌어올립니다. 그래서 파리 생제르맹이 내려오는 흐비차가 볼을 받아서 넘겨줄 수 있는 그런 이제 상황을 만들어야 되는데 이때 아스톤 빌라가 수비 라인이 달려 나와 버리니까 파리 생제르맹의 공격수들이 오프사이드 라인 안에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어떤 장면이었냐? 흐비차에게 주고 흐비차가 하키미에게 떨어뜨려 줬는데 하키미가 앞 공간으로 패스를 주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다 오프사이드 라인 들어가 버리니까. 이게 아스톤 빌라의 오늘 달려드는 수비의 장점인 거죠. 그래서 하키미가 여기서 앞으로 패스를 못 주고 우물쭈물 하다가 결국에는 오프사이드 라인이 앞쪽에 서 있으니까 덴벨레가 내려오면서 볼을 받아요. 어쩔 수 없이 달려나갈 때 패스가 안 오니까, 타이밍이 안 맞아서. 그러면 덴벨레가 내려와서 볼을 받을 때 다시금 아스톤 빌라는 달려드는 수비를 합니다. 그래서 달려드는 수비가 계속 들어가니까 결국에는 덴벨레가 볼을 받아서 네베스에게 줬는데 달려드는 수비에 순간적으로 막히면서 여기서 볼을 뺐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뺏어서 바로 역습. 아스톤 빌라가 결정적인 찬스를 잡는 장면 중에 하나였죠. 이 장면도 보시면 덴벨레가 내려오는데 덴벨레를 따라서 파우 토레스가 그냥 자리를 비워두고 올라옵니다. 막 달려들어요, 모든 선수가. 근데 여기서 흐비차가 볼을 끌고 안쪽으로 들어가다가 아스톤 빌라가 달려들면서 나와 있었기 때문에 선수들이 앞쪽에 밀집해 있었죠. 여기서 볼을 뺐습니다. 달려드는 수비가 통한 거죠. 그 다음에 흐비차의 볼을 뺏어서 높은 지역에서 뺐으니까 뺏자마자 바로 역습이 되면서 볼을 끌고 올라가기 시작하고요. 여기서 이제 아스톤 빌라의 장점 중에 하나는 오늘 경기에 나왔던 래시포드, 맥긴, 로저스, 특히나 이 3명, 여기에 더해서 틸레망스, 이 4명의 공격수가 기본적으로 측면과 중앙을 모두 왔다 갔다 하는 공격수들이에요. 맥긴도 사실은 중앙 미드필더를 볼 수 있는데 오늘 왼쪽 측면 공격수인 거고, 로저스도 가운데를 볼 수 있지만 오른쪽 측면 공격수인 거고, 래시포드도 왼쪽 오른쪽 측면을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역습을 할 때 역습하는 패턴 자체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아스톤 빌라도. 그래서 보시면 래시포드가 측면으로 뛰어나가요. 그러면서 수비를 끌어당기죠. 틸레망스가 볼을 끌고 올라가고 있어요. 그리고 로저스가 측면으로 빠집니다. 근데 그 순간 틸레망스가 볼을 끌고 들어올 때 래시포드가 갑자기 가운데로 뛰기 시작하고 맥긴도 측면에 있다가 가운데로 들어와요. 그래서 틸레망스가 래시포드가 맥긴, 이 패스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래시포드나 맥긴이 가운데로 들어와 버려서 파리 생제르맹의 수비수들이 래시포드와 맥긴 때문에 가운데에 쏠려요. 그 순간 틸레망스가 오히려 역으로 측면으로 빠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 순간적으로 파리 생제르맹이 놓치면서 틸레망스가 슈팅했는데 이게 또 몸에 맞고 들어갑니다. 이게 이제 역전의 시작이었죠. 요 골이 나온 다음에 아스톤 빌라가 전반전을 2대1로 끝내면서 후반전도 계속 밀어붙이기 시작하니까 흐름 자체가 갑자기 좀 넘어와요. 이게 두 번째 골이 나온 장면인데 여기서 파리 생제르맹도 아스톤 빌라에게 지지 않고 달려나와서 앞쪽에서 압박을 눌러줘요. 근데 그 순간 맥긴이 가운데로 들어가고요. 측면에 있는 디뉴가 올라갑니다. 여기서 하키미가 2명을 상대해야 되는 구도가 순간적으로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맥긴이 측면에 나올 때의 장점 중에 하나인데 맥긴이 가운데로 들어와 버리니까 디뉴가 올라오고 여기서 이제 2대1 상황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키미가 맥긴에게 달려들다가 측면에 있는 디뉴에게 공간이 나니까 디뉴 쪽으로 움직입니다. 그 순간 파우 토레스가 맥긴에게 패스를 넘겨주는 거죠. 근데 여기서 맥긴이 볼을 잡고 돌아섰는데 하키미가 측면에 가 있으니까 순간적으로 맥긴을 막는 선수가 없었어요. 가운데 스루 패스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파리 생제르맹도 거의 1대1 마크를 붙고 있었기 때문에 요 가운데가 편안하게 공간이 나옵니다. 그래서 맥긴이 그대로 볼을 끌고 들어가고요. 그 다음에 페널티 박스 근처까지 가서 여기서 슈팅. 근데 이 슈팅이 또 아주 운 좋게 또다시 몸에 맞고 굴절이 돼서 들어갑니다. 세 번째 골이 나올 때도 파리 생제르맹이 막 달려들어요. 모든 선수가. 그러니까 아스톤 빌라의 에너지 레벨이 더 높은데 파리 생제르맹이 수비 라인을 내리는 선택은 안 하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도 아스톤 빌라가 수비에서 공격으로 전환될 때 한 번에 뻥 찹니다. 근데 여기서도 보시면 맥긴이 가운데로 들어와 있어요. 근데 맥긴이 가운데로 들어올 때 순간적으로 수비를 가운데로 끌어당기는 순간 래시포드가 측면으로 빠집니다. 아까 첫 번째 골이 나왔던 장면과 굉장히 유사하죠. 기본적으로 측면과 중앙을 모두 뛸 수 있는 선수들이 앞쪽에 많다 보니까 맥긴이 가운데로 들어오면서 수비 끌어당기면 오히려 래시포드가 측면으로 돌아뛴다. 그러면서 뛰어나가는 래시포드에게 패스가 넘어가요. 그리고 파리 생제르맹은 공간이 넓은 상태로 공격적인 압박을 하다 보니까 오히려 아스톤 빌라가 역습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맞이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서 래시포드가 쭉 밀고 들어가서 가운데로 접고 들어와서 슈팅. 근데 이 슈팅을 돈나룸마가 막았어요. 거의 사각지대로 들어가는 건데 막았거든요. 근데 여기서 나온 코너킥이 바로 득점으로 또 연결됩니다. 이 장면이었죠. 코너킥이 올라왔다가 떨어져서 래시포드로 다시 넘어가는 장면인데 래시포드가 볼을 잡는 순간 파비안 루이스가 달려갑니다. 근데 파비안 루이스를 래시포드가 가랑이 사이로 볼을 넣으면서 돌파. 그러니까 래시포드가 오늘 와킨스 대신에 나온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래시포드가 최근에 몸 상태가 되게 좋아요. 그리고 래시포드가 저렇게 오늘 경기도 측면으로 계속 빠지니까 순간적으로 수비를 끌어내면서 오히려 공간이 생기거든요. 여기서 일단 파비안 루이스 돌파. 파비안 루이스를 돌파한 다음에 들어오는데 비티냐가 커버를 들어오는 순간 이때 래시포드가 또 한 번 페이크 동작. 가운데로 접고 들어가는 척을 하다가 비티냐가 가운데로 들어오는 순간 갑자기 치고 달립니다. 이 두 명의 선수를 완전히 무너뜨리면서 래시포드가 측면 돌파를 완성시켰고 그 다음에 끌고 들어가니까 파리 생제르맹의 수비는 뒤로 물러나게 되죠. 그러면 앞공간으로 컷백. 여기서 콘사이 득점. 순식간에 3대2가 됩니다. 3대2가 되는 순간 총합 스코어가 4대5잖아요. 한 골 차이가 나기 때문에 진짜 모르는 상황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아스톤 빌라가 심지어 4골 차이까지 벌어졌는데 두 골을 먼저 먹으면서 4골 차이가 벌어졌지만 두려워하지 않고 용감하게 달려들면서 오히려 파리 생제르맹 선수들이 뒤로 뛰어들어가는 것을 오프사이드 라인을 걸어버리고 그리고 오프사이드 라인을 걸어버리니까 파리 생제르맹이 패스를 못 보내주는 순간 달려들면서 압박한다. 요 컨셉이 용감하지만 이게 또 통했던 거죠. 그리고 오늘 경기 아스톤 빌라가 이길 뻔했어요. 그러니까 아스톤 빌라의 마지막 요 교체 전술도 사실 참 준비가 잘 돼 있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되게 좋았거든요. 중간에 오나나를 빼고 아센시오를 넣었고요. 그러면서 아센시오가 공격형 미드필더, 틸레망스가 중앙 미드필더가 됩니다. 그리고 맥긴이 오늘 압박하는 역할이었고 경고를 받다 보니까 램지로 바꿨죠. 근데 여기서 아센시오가 틸레망스 대신에 공격형 미드필더가 되는 순간 아센시오는 조금 더 포워드적인 성향이잖아요. 그래서 아센시오가 한 칸 올라갑니다. 사실상 래시포드랑 아센시오의 투톱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 4명의 선수가 모두 다 측면과 중앙을 오갈 수가 있습니다. 래시포드가 측면으로 빠지면 램지가 가운데로, 아센시오가 측면으로 빠지면 로저스가 가운데로, 혹은 래시포드가 빠지면 아센시오가 반대편으로 스위칭이 계속될 수 있어요. 요 교체를 하는 순간 파리 생제르맹이 순간적으로 무너집니다. 혼란이 생겨요. 그래서 정말 결정적인 찬스가 있었죠. 이 장면 보면 순간적으로 래시포드와 아센시오가 투톱이 됐어요. 교체를 하면서. 근데 이때 왼쪽에 있었던 램지가 또 가운데로 들어옵니다. 그러면서 램지가 안쪽으로 뛰면서 수비를 한 명 끌어내고요. 그리고 래시포드가 순간적으로 비니까 요 공간으로 들어가면서 수비 한 명 또 끌어내요. 그 순간 아센시오의 배후 침투. 그리고 이때 아센시오에게 한 번의 롱패스. 요게 통합니다. 이 에메리 감독이 후반전에 이 교체 전술 순간적으로 투톱을 만들면서 파리 생제르맹의 수비라인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요 수가 순간적으로 통해요. 래시포드가 안쪽으로 내려갈 때 아센시오는 올라가고 이 공간으로 패스가 넘어오죠.
그리고 이 패스를 순간적으로 파초가 끊어내는데 실패를 합니다. 그래서 완전히 1대1 찬스인데 심지어 아센시오는 파리 생제르맹에서 임대로 온 선수잖아요. 완전히 끝낼 수 있는 찬스에서 아센시오가 1대1을 놓칩니다. 이게 참 아쉬웠죠. 돈나룸마의 이 선방 능력, 발을 쭉 뻗으면서 아센시오의 슈팅을 막았어요. 후반전에 이 교체를 해놓고 그리고 아스톤빌라가 저돌적으로 달려드는 게 통하면서 득점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게 많았어요. 근데 돈나룸마가 정말 다 막았다. 이 장면도 수비 라인에서 뻥 찹니다. 뻥 차고 앞쪽에서 파리 생제르맹의 수비가 떨어뜨려줘요. 근데 그 순간 뒤에 있었던 아스톤빌라 선수들 밀고 올라옵니다. 그러면서 달려 나오면서 이 세컨볼을 본인들이 가져가요. 이게 이제 아스톤빌라만의 거칠고 저돌적인 세컨볼 가져오는 이런 움직임이죠. 가져오는 순간 또다시 레시포드 측면 빠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계속 이루어져요. 세컨볼 가져오면 앞쪽에서 계속 스위칭. 그래서 레시포드가 측면으로 빠지는 순간 레시포드에게 패스가 들어가고요. 여기서 레시포드가 크로스. 근데 크로스를 올릴 때 안쪽에 틸레망스, 맥긴, 오히려 측면에 있던 선수가 가운데로 들어가고요. 틸레망스가 가운데로 들어가면서 레시포드가 빠진 자리를 채웁니다. 그리고 여기서 순간적으로 두 명이 들어오니까 요 안쪽에서 마르키뇨스가 실수를 하죠. 클리어링이 안 돼서 앞쪽으로 떨어져요. 그 순간 틸레망스가 여기서 헤더를 했는데 이 헤더를 돈나룸마가 막습니다. 말도 안 되는 그 선방이 나와요. 여기서 요 선방이 아니었으면 3대2가 아니라 4대2 혹은 5대2까지도 될 수 있었던 경기였다. 그래서 이번 8강전이 요 경기는 약간 쉽게 결정되는 것처럼 보였는데 역시나 아주 재밌는 끝까지 재밌는 경기가 됐습니다.